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여러분, 칭찬 스티커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실제로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 사용해 보신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번 사용해 볼까 하는 궁금함으로 이 영상 켜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칭찬 스티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을 한 아이는 스티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칭찬 스티커판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기뻐하는 거죠. 칭찬 스티커는 아이의 행동에 이제 스티커로 보상을 주는 거죠. 이런 보상을 통해서 아이가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칭찬 스티커는 심리학에서도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자죠. 스키너가 제안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 A라는 걸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행동을 하고 나서 B라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B라는 결과가 다시 행동 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이 두 명이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장난감을 줘서 이제 장난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아이는 원하는 장난감이 있을 때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를 때렸을 때 양육자한테 혼이 났다. 그러면 아이는 다른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점점 사라지겠죠. 어떤 행동이 더 자주 일어나게 만드는 거는 강화라고 하고 어떤 행동이 덜 일어나게 만드는 건 처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처벌을 따로 다루지는 않고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다뤄볼게요. 강화물은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1차적인 강화물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 재미, 음식, 관심, 권력 같은 것들이죠.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면 젤리를 주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 감기약 먹고 나면 젤리 주기로 하면 감기약 잘 먹더라고요. 2차적인 강화물은 1차적인 강화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인 게 돈인데요. 돈이 있어야지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내가 좋아하는 옷도 사고 재미있는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칭찬 스티커가 아이들한테는 돈처럼 2차 강화물인 거죠. 칭찬 스티커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칭찬 스티커를 모아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강화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칭찬 스티커가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가 이 스티커를 모아서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한테 칭찬 스티커를 주면 그냥 입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칭찬 스티커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만 3세 이상은 되어야 돼요. 칭찬 스티커가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강화물로 줘야 해요. 강화물로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책을 준다거나 야채 주스 같은 걸 준다거나 이러면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칭찬 스티커를 다 모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어야 강화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 스티커를 접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밥을 잘 안 먹는데 공부 너무 안 하는데 씻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칭찬 스티커를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 스티커를 쓰면 이런 부분들이 완벽히 해결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 매직 마커 아세요? 마커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칠하면 막 색깔 변하고 신기한 사인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시켜준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한테는 이 그림을 그려주면 상을 줄 거다. 멋진 상장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도록 했고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약간 서프라이즈처럼 상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상도 전혀 주지 않고 상을 줄 거라는 얘기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활동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 신기한 매직 마커를 얼마나 나중에 또 가지고 놀까를 살펴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상장을 주겠다고 하고 그림을 그렸던 아이들 그룹이 있잖아요. 이 그룹의 아이들은 나머지 두 그룹의 아이들에 비해서 나중에 그 매직 마커 가지고 노는 활동이 되게 현저하게 줄었던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그 그림 그리는 행동에 외적 보상이 주어진 거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쓰는 칭찬 스티커도 결국에는 이 외적 보상의 한 종류잖아요. 양육자가 칭찬 스티커를 처음에 사용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그 행동을 했을지라도 이후에는 칭찬 스티커가 없더라도 아이 스스로 이런 행동을 더 많이, 더 자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내적 동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적 동기라는 거는 물질적인 뭐 보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이런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재밌어 하는 이제 미드에 빠져 있는데 그 미드 누가 보라고 시키지도 않고 그거 한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제 막 그걸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뭐 보는데? 요새 다시 프렌즈를 다시 봐요. 도전을. 도전해. 난 BTS. 그 뭐야? BTS가 뭐야? BTS. 방탄소년단? 그 미드 BTS에 빠졌다고? BTS에 빠져가지고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을 불을 켜고 막 찾아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죠. 우리 밖에 있는 요인들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보상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이렇게 외적인 요인들이 행동을 하게끔 하기도 하거든요.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연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아이들이 이후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그 매직 마커를 가지고 노는지를 본 게 내적 동기를 살펴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룹 아이들 있죠. 상장을 주겠다고 하고 그림을 그렸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은 후에 그 매직 마커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는 내적 동기가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을 받을지 모르고 그렸던 아이들은 괜찮았던 거죠? 맞아요. 상장을 심지어 받기도 했지만 미리 받을 거 몰랐던 아이들, 그리고 상장을 아예 주지 않았던 아이들은 이후에 그 매직 마커 가지고 노는데 그렇게 별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미리 상장을 주겠다고 하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는 건 아이가 자기가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는 낮아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기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는 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칭찬 스티커를 줌으로써 그 행동이 많이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데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은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후에 보상이 없어졌을 때에도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럼 칭찬 스티커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칭찬 스티커가 효과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칭찬이나 긍정적인 관심만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어려운 아이들, ADHD,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 그리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보상 체계가 바로 칭찬 스티커입니다. 그런데 칭찬 스티커를 쓰시려면 목표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정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볼게요. 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